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2일 밤 8시입니다. 지금 세계의 독재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앞에 줄을 섰던 몇몇 독재자들이 이제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낙선한 이후에 대표적인 사람이 헝가리의 독재자라고 해야죠. 이 사람 요새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수상인데, 이 사람은 작년부터 자기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투표일 한 몇 주 전까지도 확신한다. 그게 나의 플랜 A다. 나는 플랜 B가 없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될 때를 대비한 계획이 없다라고 큰소리 탕탕 치더니,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며칠 동안 머뭇머뭇 하다가 최근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의 낙선과 바이든의 당선, 바이든에게 환영 메시지를 보내주지 않는 사람이 푸틴, 시진핑,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조롱을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마두로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가 트럼프를 이제 조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조롱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보고 부정선거했다고 하더니 당신은 선거해놓고 승복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우리 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는 이런 취지의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의 어느 지도자도 일찍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정한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압도적 표차로 졌어요. 지금도 그 표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도 약 500만 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큰 거 아닙니까? 500만 표. 근데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 5%포인트 차로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수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306대 232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압승입니다. 압승. 이 정도면 압승이에요. 그런데 아무 증거 없이 부정선거다, 부정개표다, 우편투표에 부정이 있었다, 증거는 요만큼 내지도 안 하고 공화당 참관인이 갈 수가 없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졌다는 이야기 하지 않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 하면은 폼페오 국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오해하지 말라고, 곧 트럼프 제2기가 출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무부로 축하 메시지가 외국 지도자로부터 오고 있는데 그걸 바이든에게 전달을 안 한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할 때 과거 같으면 국무부가 다 심부름 하고 통신선도 마련하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한대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바이든과 통화를 국무부를 통해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는데 독재자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두로 같은 자가 트럼프를 조롱합니다. 마두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에서 선거를 하면 저도 이겼다고 해버립니다. 그냥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비판할 자격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독재자인데, 이런 독재자는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후진국에 있습니다. 후진국에서도 독재자가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독재자 중에서도요, 선거에서 지면 깨끗하게 물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칠레의 독재자 피노쳇이었습니다. 피노쳇은 선거에 지니까 물러났습니다. 다만 물러나서 군 총사령관직은 유지를 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선거를 해서 낙선한 독재자가 물러나는 경우는 대부분 물러나도 감옥에 가지 않는 보장이 있을 경우에 하는데, 군인 출신들이 많아요. 군인 출신들은 물러나도 군대로 가면 군대가 보호를 해주니까. 그런데
1986년에 마르코스의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짓하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이 마르코스와 비슷합니다. 1986년에 아퀴노 여사가 출마를 했는데 아퀴노 여사의 남편은 마르코스에 반대하다가 미국에서 망명했다가 1983년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공항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냥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사살되고 말았어요. 이게 필리핀 사람들을 분노케 해가지고 1986년에 이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그때 마르코스와 아퀴노가 대결을 하는데 개표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마르코스가 멋대로 내가 이겼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걸 피플 파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도 아퀴노 편을 들고 나중에는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아퀴노 편을 들어가지고 결국 마르코스는 미국의 주선으로 하와이로 망명 갑니다. 부인 이멜다와 함께 거기서 몇 년 뒤에 죽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트럼프가 마르코스가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한 행동을 이렇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개표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내가 크게 이겼습니다. 이제 개표 중단하세요 했습니다. 아니 개표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기고 있을 때 개표를 중단하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뒤집어지니까 그때는 또 나타나가지고 밤새 내 표가 도적 맞았습니다. 도적 맞았습니다. 이렇게 또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는 계속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가처분 소송을 계속 걸고 있는데 그런 것마다 조목조목 지금 기각되고 있습니다. 왜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부정선거가 어디 있느냐? 50개 주의 선거관리 책임자를 다 접촉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은 단 한 주에서도 부정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 공정하게 있었다. 공정하게 치러졌다. 특히 우편 투표는 수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건 공정하다. 단 한 건의 부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선거 관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부정이 있다고 하는데 뭐 한 몇십 표, 몇백 표는 착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이가 몇 표? 500만 표 차이입니다. 지금 500만 표 차이. 각 주에 아슬아슬하게 뭐 이기고 지는데도 그래도 10만 표, 몇만 표 차이인데 이걸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재검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데는 재검표를 하더라도 아무리 재검표를 하더라도 뒤집어 줄 수는 없다. 이런데도 트럼프는 계속 버티면서 결국 후진국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문제는 이걸 방임하고 있는 공화당의 존재입니다. 공화당이 완전히 트럼프의 인질이 되어가지고 이런 트럼프의 일종의 뭡니까? 이걸 선거불복이라고 그러죠. 선거불복. 선거불복은 선거부정하고 똑같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여러 양태가 있는데 정말 개표를 막 표를 훔치고 하는 그런 부정선거도 있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공정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이것도 부정선거 중에 가장 큰 부정선거죠. 지금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는 자는 트럼프입니다. 이러니까 바이든이 지난 일요일 승리연설에서 무슨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그린 에라 오브 디모니제이션을 끝내야 한다. 디모니제이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디모니제이션은 악마화라는 뜻인데 상대를 카운터파트를 그냥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악마로 몰아붙인다 이겁니다. 즉 트럼프가 바이든을 악마로 몰았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선거운동하는 거 보면은 인신공격, 야비한 무슨 흉내 내기 해가지고 완전히 바이든을 악마로 몰았죠. 그래서 그런 어두운 악마화의 시기는 끝냅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악마를 영어로는 디몬이라고 합니다. 디몬. 이 어원을 찾아보면요. 디몬이 그리스 말에서 나왔는데
무슨 뜻에서 나왔느냐 하면 디바이드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디바이드는 분열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악마가 하는 짓이 뭐냐? 분열시키는 겁니다. 악마가 하는 짓이 이 나라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자,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과 많이 가진 사람, 어느 지역 사람과 어느 지역 사람, 그리고 구정권과 지금 정권, 민주 대 반민주, 뭐 친일 대 반일, 이런 식으로 가르는 사람, 요게 악마입니다. 악마. 악마의 기준은 분열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집단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분열시켜서 서로 앙앙불락하게 싸우게 만들면 통치하기가 쉽다는 거죠. 분열시키면 다 파편화가 되니까 그 중에 한 30%만 가지면은 끌고 갈 수 있다는, 요게 악마입니다. 악마. 디바이드. 분열. 그 다음에 악마 분열시킨 다음에 뭘 하느냐? 상대방을 악마로 몰아가는 거죠. 악마로 몰아가는 거. 한국에서는 악마로 모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이 바로 상대방을 악마로 모는 겁니다. 적폐는 쓰레기란 말이거든요. 어떤 세력을, 어떤 집단을 쓰레기로 본다는 겁니다. 쓰레기로 보고 치우자. 그러니까 전 정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이 조사받고 그 중에 너댓 명이 자살하고 하는, 이게 바로 디모니제이션, 악마와 적폐청산의 피비린내 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옛날에 사화죠. 사화. 그런 짓을 하는 세계 여러 독재자가 있는데 그 여러 독재자 중에 독재자의 왕초가 트럼프였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였다는 걸 알 수가 있다니까요. 세계의 독재자들이 트럼프 때문에 살판 났습니다. 세계의 독재자들이 트럼프를 믿고 국내 탄압을 얼마나 더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트럼프가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승복을 하지 않는데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이든은 트럼프가 방해를 해가지고 이 정권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연방정부로부터 아무런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선자이므로 이제는 CIA로부터 고급 정보를 보고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해주지 못하도록 트럼프가 착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1월 말까지 트럼프가 있다가 그 뒤에 계속 죽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뒤부터는 불법 거주자가 돼가지고 끌어내야 되죠. 어차피 실패하는 코스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질 것 같으면 변호사들 동원하고 돈 써가지고 자기의 치부를 막는데 워낙 성공률이 높아 놓으니까 이번도 억지를 부리면은 뭐가 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점점 공화당이 부담을 느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중요한 선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상원 의원 2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 과반수 미달로 결선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공화당이 트럼프와 함께 자멸을 하면은 2석을 조지아주에 배치된 2석의 상원 의원을 잃게 되면은 이 상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공화당이 이런 리스크를 각오하고 계속 트럼프 편에 설 것이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에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파퓰리스트를 몰아내는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죽어가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산소호흡기를 딱 붙여놨어요. 바이든이라는 산소호흡기를. 이제 산소를 많이 흡입해가지고 살아나면은 그 미국이 다시 옛날의 근사한 미국, 레이건 시대 때의 미국, 즉 세계 자유민의 등불이 되고 독재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그런 미국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